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 설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은 금이다. 네, 맞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 시간을 금으로만 여기지 않아요. 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 자원으로 생각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부자들의 시간 관리 비법, 지금 바로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비법은 업무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그냥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일하는 건 어쩌면 삽질만 하는 것과 같아요. 부자들은 하루 시작 전 가장 중요한 업무 세 가지를 딱 정해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해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업무를 분류해요. 긴급하면서 중요한 건 바로 처리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건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위임하고, 둘 다 아닌 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8020 법칙, 파레토 법칙과도 연결됩니다. 내 시간의 20%를 투자해 80%의 성과를 내는 가장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시간이 아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두 번째 비법은 타임 블로킹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이분이 타임박스라는 시간 관리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요. 특정 시간대에는 오직 그 업무에만 집중하는 거죠. 구글 캘린더 같은 도구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내 시간을 구획 나누듯이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회의,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핵심 프로젝트 작업,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시간을 블로킹하면 어떤 작업을 언제 할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52분 집중, 17분 휴식 같은 법칙도 활용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막연히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이 일을 한다 고 정해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시간 설계법의 핵심 중 하나예요. 세 번째 비법은 디지털 도구 활용 및 자동화입니다. 2025년 AI 시대에 발맞춰 우리도 스마트하게 일해야 합니다. 노션, 투두이스트, 클로키파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특히 AI 기반의 일정 조정 도구나 AI 기반 시간 관리 앱들은 우리의 습관을 분석해서 언제 가장 생산적인지 알려주고 일정을 최적화해 줍니다. 모션이나 리클레임 같은 앱들이 그 예시죠. 더 이상 손으로만 일일이 계획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나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 아침 시간 활용입니다. 부자들은 아침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독서, 운동, 명상 같은 자기 개발 활동으로 하루를 차분하고 생산적으로 시작하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나 SNS를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겁니다. 아침은 뇌가 가장 맑고 창의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죠. 핸드폰 확인은 나중으로 미루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의 생산성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 이메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한 시간을 얼마나 야금야금 갉아먹는지 아세요? 부자들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알림 확인 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불필요한 SNS는 과감하게 줄이거나 알림을 꺼두는 거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집중력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NO라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요청에 예스하고 답하다 보면 내 시간이 사라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부자들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덜 중요한 일은 과감히 위임하거나 거절해서 시간을 절약하죠. NO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 하루 마무리 리플렉션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내일은 어떤 목표를 세울지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성찰하면 자신만의 시간 관리 패턴을 발견하고 더 효율적인 루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없는 성장은 없듯이 나의 시간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비법은 시간 가치 인식입니다.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일에 투자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유흥에 시간을 쓰는 대신 자기 개발, 독서, 투자 공부 등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셋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법들을 통해 부자들의 시간 관리 습관을 우리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루를 미리 계획하고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싱글태스킹에 집중하고 90분 집중 후 10분 휴식을 취하는 등의 습관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시간 관리는 일시적인 기술이 아니라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할 습관이에요. 유명 인사들의 시간 관리법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5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하는 타임 블로킹을 한다고 해요. 워렌 버핏은 통근 시간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결정에 시간을 투자하죠.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추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시간 낭비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세요. 불필요한 회의나 잡무는 최소화하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둘째,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비법들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시간 관리 목표를 SMART하게 설정하세요.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 가능하면 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 achievable, 관련성이 있으면 relevant, 시간 제한이 있는 time-bound 목표를 세우는 거죠. 넷째, 시간 관리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근데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해도 평정심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여요. 근데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부자예요. 예를 들어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